어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었던 인투이션 한번 체크하고 봐보셨을까요? 자, 오늘 이제 추천드렸던 51선 돌파할 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 돌파하는 순간부터 해서 현재 바닥에서부터 보시다시피 51선 돌파하는 순간부터 고점까지 20%나 벌써 또 급등을 보여줬었습니다. 그쵸? 근데 어쨌든 제가 오늘도 어떤 코인들을 왜 이런 자리에서 노려야 되는지, 그리고 내일 또 급등할 수 있는 코인을 한 개를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뭐 추천드린다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원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인투이션을 추천을 드렸었는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저번 주 금요일이었었죠. 자, 소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똑같은 흐름들이에요. 자, 보시면 인투이션도 급락을 보여줬다가 다시 한 번 더 51선, 이 파란 색깔 선 돌파한 순간부터 해서 바로 급등이 나와줬잖아요. 마찬가지로 소폰이나 블라스트는 어땠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51선 돌파한 순간부터 해서 바로 급등이 나와줬었잖아요. 블라스트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이게 왜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타점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오늘 추천드릴 종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략을 해보면 좋을지, 자,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의 흐름이에요. 수급입니다. 과연 수급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봐야 돼요. 자, 수급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시장의 트렌드를 먼저 알아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떨어지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연일 조금씩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세를 보여줬잖아요. 이때 가장 탄력 있게 움직였던 코인들이 뭡니까? 바로 대표적으로 니어 프로토콜이죠. 니어 프로토콜은 바닥에서 2,000원부터 해서 4,000원 이상까지도 급등을 보여줬었고요. 온도 파이낸스, 지토, 그리고 뭐 에어로드롬 파이낸스, 이와 같은 아비트럼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와줬어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 돈들이 주요 메이저 코인들과 방금 말씀을 드렸던 그 코인들로만 많이 쏠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반대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코인들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시장이 떨어졌다가 반등을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런 니어 프로토콜, 이와 같은 코인들도, 방금 말씀드렸던 코인들도 같이 반등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니어 프로토콜이 있던 것이고, 인젝티브도 마찬가지로 반등을 보여줬고요. 온도 파이낸스는 위쪽에 매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반등폭이 적었지만 어쨌든 조금 반등을 보여줬었던 부분들이고, 에어로드롬 파이낸스도 같이 반등을 또 보여줬던 겁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반등을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코인들도 같이 한번 반등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근데 당장 내일 반등을 보인다라기보다는 당분간은 시장이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해서 시장에 돈이 쏠리기보다는 다른 자발트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크게 떨어지고 나서 어떤 코인들이 보통 급등을 보여줬어요? 자발트 코인들이 급등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자발트 중에 하나가 블라스트라든지 소폰이라든지 이런 코인들로 여러분들께 그래서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저번 주까지는 주요 메이저 코인들이 하락을 보여줬었고, 바닥에서 계속 횡보하는 흐름들이 일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번 주에는 자발트로 움직였던 부분들이고, 시장이 이번 주에 소폭 반등을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메이저 코인들과, 그리고 메이저 코인들 움직였을 때 강하게 움직였던 코인들로 돈이 쏠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여기로 갔다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돼요? 메이저 코인들이 지지부진하죠. 그럼 다시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코인들이 움직일 때 특히나 보이는 증상들이, 그러니까 전조 증상 같은 경우가 뭐냐면, 시장에서 투매가 발생됨에 따라서 크게 급락했던 코인들이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특히나 거래대금이 일단 기본적으로 받쳐주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인투이션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그렇죠. 이런 코인들은 보통 급등을 하고 나서 보게 되면 일봉상 흐름으로 보시더라도, 자, 어떤가요? 위쪽에 분명히 매물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위쪽에 매물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투매 물량들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위쪽에 매물이 많다 보니까 털어내야 되다 보니까 급락을 한 차례 시키는 흐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들이 많이 띄어지게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51선을 돌파한 순간부터 해서 다시 한 번 더 급등을 보이는 이런 흐름들이 반복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인투이션을 추천을 드린 건데, 핵심은 뭐예요? 무조건 바닥에서 매수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보통 상승세를 보여줄 때는 15분 봉상으로 봤을 때
파란색 발선 51선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해서 급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51선 돌파할 때 매수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타점 잡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타라는 것은요, 어쨌든 내가 매수하고 나서 하루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스윙 관점에서는 당연히 하루 이틀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단타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하루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제가 들어가는 자리들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이렇게 한 차례 급등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장이 올라갈 때, 특히나 니어 프로토콜도 마찬가지였지만 한 차례 급등이 나오게 되면 보통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음 상승 파동이 조정을 보이게 되고 다음 상승 파동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1번 구간 1차 큰 상승 파동이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정이 한 차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3차 상승 파동이 나오기 직전 상승 추세 초입구에서 보통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저는 그래서 보통 매수를 해요. 그래서 보통은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나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편이고요. 물론 자발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시다시피 급등했다가 떨어지고 나서 바로 급등하는 이런 형태를 띠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제가 추구하는 단타 타점 같은 경우에는 다음 상승 파동이 나오기 전에 들어간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제가 매수 타점을 잡을 때는 이렇게 인투이션이나 이렇게 크게 급락을 다시 보여주고 급등하기 직전 같은 경우에는 15분 봉상 51선을 주로 많이 보는 편이고요. 니어 프로토콜이라든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 올라갈 때 얘네들 100% 넘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인투이션이냐 아니면 제가 추천드렸었던 뭐 소폰이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급등이 한 15%씩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그쵸? 그럴 때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아까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드렸었잖아요. 어떻게 그려드렸어요? 자,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음 상승 파동이 나오기 직전 초입구에서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그림상으로 봤을 때도 51선 흐름상으로 봤을 때 보통 121선을 돌파를 할 때 이때부터 거래가 터지잖아요. 자, 보시면 51선 구간을 돌파를 하고 나서 이격 자체가 좁혀지죠. 이격이 수렴되는 순간에서 121선 라인을 돌파를 할 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때가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붙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붙은 위치들 요 자리에서부터 보통 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 단타 종목들을 한 번씩 드릴 건데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지금 당장에서는 아닐지 몰라도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을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미리서 여러분들께 단타 타점 잡는 방법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식대로 이제 타점을 잡는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방법은요 이제 코인에만 해당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주식에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이 말에 되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차트가 똑같이 만들어져도요 어떤 거는 올라가고 어떤 거는 안 올라가요. 니어 프로토콜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돌파하면서 급등을 보여줬잖아요. 어떤 코인은 똑같은 흐름 만들어져도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게 최근 시장의 트렌드와 이 종목들이 과연 어디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이 받쳐줘야지만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주식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부분들이어서 단타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주식을 하실 때도 한번 써먹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일단 제가 뭐 이제 내일 노려볼 종목들은 좀 말씀드리겠지만 주식에도 똑같이 해당된다라는 거 제가 매매 내역들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보시게 되시면 자, 마찬가지로 자, 오늘 매매를 했었거든요. 자, 보시면 급등을 할 때는 들어가지 않아요. 이제 들어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확신을 가질 때는. 근데 보통은 내려갔다가 어떻게 보면 오늘 한번 시세를 줬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어디서 들어갔어요? 자, 보시면 여기 빨간선 라인들. 자, 이게 잘 안 보실 텐데 여기 B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매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자, 여기서 매수에 들어갔고요. 고점 구간에서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고점, 당일 고점 구간에서 이게 얼마 안 되는 수익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대략적으로 봤을 때 제가 한 5% 정도 수익 보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뭐 작은 수익은 아닌데 이게 매일매일 쌓아가다 보면 정말 큰 수익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또 강세를 보여줬었던 이제 종목 중에 하나가 DLENC였는데 자, 이것도 보시면 어때요? 한 차례 급등 나오죠. 자, 급등이 앞에서 나옵니다. 갭을 띄었던 부분들인 건데 이렇게 급등할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이슈 붙고 돈이 붙는 순간들, 어찌 보면 상승 파동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음 상승 파동이 크게 나와줬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바닥 구간에서 급등하기 직전에 이렇게 매수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PSK도 보시게 되시면 이건 1분 봉상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이게 다 제가 매매했던 것들 내역입니다. 자, 보시면 어때요? 이거는 뭐 따라 붙은 거긴 하는데 원래는 어디서 매수를 했었어야 되냐면 요 라인들. 자, 결국에는 뭐냐면 핵심은 개인의 물량을 한번 털어내야 됩니다. 털어내고 안착해주는 요 순간에 매수를 했었어야 돼요. 보통 여기서 매수를 했었더라면 뭐 나쁘지 않았을 텐데 보니까는 이것도 거의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매매를 했었다면 이것도 뭐 크지는 않지만 한 6% 정도는 수익 구간이 나왔을 것 같네요. 근데 전 놓쳐가지고 중간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차트가 있는 건 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무튼 어려운 시장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돈이 쏠리는 종목들은 분명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한번 체크하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제가 구독자 방에서 추천을 드릴 때 어쨌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서 끝이 아니고 구독자 방에서 매수 시그널을 같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자 방도 꼭 체크하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여러분들이 단타를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렵다라고 하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보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저는 항상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단타 방법이라는 게 결코 작은 수익은 아니고 이렇게 지금 이번 달이거든요. 이번 달 19일까지 해서 지금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게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보실 수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제 손실 많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회복도 가능하고요. 자, 일단 뭐 본론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코인. 자, 일단은 플루언트를 한번 체크하고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봉상 흐름으로 오게 되면 이전에 한번 급등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한 번의 급등이 끝이 아니고요. 한 번 더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플루언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50일선 돌파하려고 하잖아요. 이럴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결국엔 한 번 더 내려오는 순간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흐름들이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나올 때만 매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50일선이 돌파하고 내려왔다가 돌파하는 순간에 매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메테오라. 자, 메테오라도 마찬가지예요. 메테오라도 마찬가지로 50일선 결국 또 내려오거든요. 똑같은 흐름도 결국에 또 나와요. 하다가 돌파할 때 매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일단은 올라오면은 제가 어쨌든 구독자방에 또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수 시그널이랑 매도 시그널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어쨌든 매도 자체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도 사인 같은 경우도 구독자방에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방 같이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메테오라랑 플루언트 꼭 체크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또 급등할 거 있으면 제가 구독자방에 또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아시겠죠? 저희 구독자방은 여기 고정 댓글란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렇게 들어오시기 전에 말 그대로 저희 구독자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눌러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도 사인 같은 경우도 구독자방에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방 같이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메테오라랑 플루언트 꼭 체크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또 급등할 거 있으면 제가 구독자방에 또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아시겠죠? 저희 구독자방은 여기 고정 댓글란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렇게 들어오시기 전에 말 그대로 저희 구독자 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눌러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